여러분 65세 이상이시라면 2025년 올해를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지금처럼 은행에 돈 넣어둔 것 뿐인데도 내 통장에서 308만 원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 무슨 괴담이나 소문이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실제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 겨울이 지나면 그동안 65세 이상에게 주어졌던 한 가지 금융 혜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혜택 사라지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피 같은 내 돈 308만 원을 아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억울하게 세금 더 내는 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보통 65세가 넘으면 일하기도 쉽지 않으시죠? 건강 문제도 있고 정년 이후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보니 평생 모아둔 돈, 퇴직금, 적금, 예금 이자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생길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어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누구나 1인당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이자 배당에 붙는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절세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혜택이 강력한데요. 그리고 중요한 점, 이 비과세 이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귀한 통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이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네. 맞아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얘기 이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부터 꼭 챙기셔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짧게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면서 벌써 기침이나 몸살로 병원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유난히 독감 이야기가 일찍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독감은 매년 바이러스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맞춰 예방접종을 매년 새로 하는 게 권장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이 예전보다 낮아질 수 있고 또 고령자의 경우 만성 질환을 앓는 비율이 80%라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만성 질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 국내외 주요 국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만성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고면역원성 면역반응 증강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플루아드 쿼드는 국내 최초로 MF59 면역반응 증강제가 포함된 사과 인플루엔자 백신이에요. 여기서 MF59는 우리 몸이 백신 항원에 대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돕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과 백신이기 때문에 A형 독감 2종, B형 독감 2종, 총 4가지 주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균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플루아드 쿼드는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높은 분들을 고려해 개발된 백신입니다. 독감 백신 맞을 땐 아들을 찾으세요. 플루아드 쿼드. 면역 반응까지 생각하면 독감 백신은 달라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아들을 물어보세요. 국내 첫 면역 반응 증강 독감 백신 플루아드 쿼드. 이 제품은 전문 의약품으로 접종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고요. 더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진제약 공식 홈페이지나 플루아드 쿼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어갈게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기준은 딱 2가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거의 대부분 해당되시고요. 그리고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예적금이자, 채권이자, 주식 펀드 배당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즉 1년간 이자 배당으로 번 돈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 통장의 경우라면 이자 100만 원을 받을 때 15.4%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이 말인즉슨 100만원 이자가 나와도 세금 15만 4천 원을 떼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84만 6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100만원 이자를 비과세 통장에서 받으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100만원 전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이자, 배당에 붙는 세금 15.4%는 기본,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통째로 피할 수 있었던 정말 큰 혜택이었던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왜 갑자기 이 좋은 제도를 없애요? 이게 바로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의 핵심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비과세 혜택을 65세 이상이면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받는 분들 같은 금융 취약계층만 새로 가입이 가능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65세 이상이 10명 중 3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남들 다 받는 34만 원 기초연금도 못 받는데 하고 한번 속이 쓰린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절세 혜택 통장까지 막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지금처럼 가만히 두면 이 15.4% 세금을 매년 내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금 5천만 원을 비과세 통장에 넣어두고 연 4% 이자로 1년을 굴린다고 가정하면 1년에 이자 200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 200만 원을 세금 한 푼 안 떼고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제도가 바뀌면 200만 원 곱하기 15.4% 해서 30만 8천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내 통장에는 169만 2천 원만 남게 됩니다. 1년만 보면 30만 8천 원 정도 싶을 수 있는데요. 이게 10년이면 308만 원이에요. 한 달 생활비에 맞먹는 308만 원짜리 돈이 그냥 세금으로만 사라지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가입해도 제도 바뀌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올해 안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년 이후 제도가 바뀌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들어둔 비과세 통장은 만기까지 종전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올해 안에만 통장을 만들어두면 세금 15.4%를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안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막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나는 이미 가입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기존 통장, 적금, 예금 이름에 비과세 또는 세금 우대 글자가 있는지 보기. 둘째, 스마트폰 뱅킹 앱 검색창에 비과세 종합저축 입력해 보기. 셋째, 은행 창구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여부 조회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이건 1, 2분이면 바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가입해둔 줄 알았는데 막상 조회해보니 아니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데?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지금은 금액보다 가입 시점이 우선.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어요. 예금 5천만 원 없어도 가입되나요? 네, 됩니다. 가입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꼭 들어있을 필요는 없어요. 통장만 먼저 만들어두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넣어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분산 넣기는 가능하지만 한도는 1인 기준 5천만 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요. 은행을 2군데로 나누면 5천만 원씩 2번 혜택 받나요? 그건 안 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은행 수가 아니라 사람 1명 기준 5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이런 건 가능합니다. 3천만 원은 예금, 2천만 원은 적금, 이렇게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여러 상품으로 나눠 넣는 건 가능해요. 내 상황과 속도에 맞춰서 나눠서 넣으면 부담이 훨씬 덜하죠. 셋째, 만기는 최대한 길게. 같은 돈을 넣더라도 1년, 3년보다 가능하면 10년 만기로 또는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혜택은 가입일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이고요. 올해 안에 만들어두면 10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 중간에 해지해도 이미 받은 절세 혜택은 다시 뺏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강조하는 장점 중 하나인데요. 의무 가입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루만 가입해도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서 깨셔도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다시 토해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만기 10년, 실제 유지기간 3년, 연이자 200만 원이면 3년 동안 절세액은 30만 8천 원 곱하기 3년 해서 92만 4천 원 절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요. 10년을 꼭 채우느냐 보다 올해 안에 통장을 만들었느냐 이 차이가 바로 308만 원을 지키느냐 세금을 내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올해 안에 일단 통장만이라도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나는 비과세 통장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럼 끝인가요? 또 다른 절세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안 중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선택 딱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1순위 대안, 세금 우대 종합저축. 이 상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과세처럼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세율이 낮아지는 방식이에요. 원래 일반 이자 소득세가 15.4%죠. 그런데 세금 우대를 적용하면 약 9.5%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즉 혜택은 줄어들지만 없는 것보단 훨씬 낫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특히 이런 분들께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나이가 기준에서 몇 개월 또는 1, 2년 모자라는 분, 이미 비과세 한도를 채우신 분,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비과세가 불가능한 분,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예금 넣어두고 15.4% 계속 내시는 것보다 세금 우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2순위 또는 장기 대안, ISA 계좌. 이제 이 IS 계좌가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고령층에게 더 유리하게 개편됩니다. 많은 분들이 ISA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하세요. 그거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ETF 넣어야 하는 거죠?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ISA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주식에 투자도 가능하지만 예금, 적금, 채권 같은 안전한 상품에 넣으셔도 됩니다. 투자 의무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ISA의 핵심은 뭐냐면 나중에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고령층, 취약계층 쪽으로 세제 혜택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비과세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세 효과는 챙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요약 정리해보면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이 1순위이고요. 자격이 안 되시면 세금 우대 종합저축 먼저 가입하시고 ISA 순서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하는 한 문장. 지금 준비한 사람은 절세를 하고 미룬 사람은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영상 보신 김에 지금 바로 모바일 앱 또는 은행 가셔서 가입 여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아직 이 소식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족 단톡방이든 친구 모임방이든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올해가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혜택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후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정보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